우리는 왜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끝내 보내지 못할까요? 분명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손을 놓지 못합니다. 관계가 끝나도, 일자리를 잃어도, 지나간 젊음을 붙잡고 싶어도 우리는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사랑이나 애착 혹은 미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보내지 못하는 건 사실 공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의 본질을 불안과 공허를 피하려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분주히 움직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공허와 죽음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내지 못하는 대상은 정말 그 사람이나 그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사라지고 난 뒤 마주해야 할 공허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보면 지금 우리의 집착과 미련 속에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철학적 의미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파스칼의 통찰을 따라가며 우리가 보내지 못하는 것의 진짜 정체와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파스칼은 17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한 철학자, 신학자,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을 동시에 강조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에 기여했지만 말년에는 신앙과 철학에 몰두하면서 인간 존재의 불안과 한계를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가 본 인간은 모순적입니다. 위대한 이성을 가졌지만 동시에 연약하며 진리를 갈망하지만 공허를 피하려고 끊임없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요 속에 머물면 공허와 죽음을 떠올리게 되고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오락과 소음, 관계 속으로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공허 공포증, 즉 내면의 공백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끝나거나 익숙한 습관이 사라질 때 그 빈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불행한 관계라도 붙잡고 만족스럽지 않은 직장이라도 계속 다니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계속 곱씹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빈 공간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이 보기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허를 회피합니다. 하지만 그 회피는 잠시의 위안일 뿐 결국 더 깊은 불안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집착과 미련은 진정한 사랑의 증거라기보다 공허를 직면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이 통찰은 일상 속 우리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떠올려 봅시다. 이미 끝난 관계임을 알면서도 연락처를 지우지 못하고 가끔씩 SNS를 들여다봅니다. 정말 그 사람이 특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생길 공허가 두려워서일까요? 나는 이제 혼자다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주할 허무가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끝내 보내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만이 가득하고 힘들다 하면서도 쉽게 그만두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떠나고 나면 찾아올 불확실성과 공허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한 안정 속에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심지어 물건이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옷,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단순히 애착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라진 빈자리를 상상하는 순간 우리는 알 수 없는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간이 꽉 차 있는 편이 덜 불안한 것입니다. 연애, 직장, 물건, 심지어 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파스칼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공허를 피하려는 방패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공허를 인정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파스칼의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공허를 적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공허를 피할 수 없는 인간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회피가 아니라 직면입니다. 고요한 시간을 일부러 만들고 혼자 있는 순간을 피하지 않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처음엔 괴롭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비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한 물건 하나를 정리하고 하루의 시간을 10분이라도 혼자 보내며 작은 공백을 경험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공허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 공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공허를 창조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고독과 공허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공허는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채울 수 있는 빈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은 자리에 새로운 습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삶의 궁극적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신앙 속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공허를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마주해야 할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집착은 줄어들고 보내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끝내 보내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사랑 때문일 수도 있고 미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스칼의 말처럼 더 깊은 이유는 어쩌면 공허에 대한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그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을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성숙해집니다. 공허를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진짜 원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내 삶을 채우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야말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보내지 못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단순히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얻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지적했지만 동시에 그 연약함 속에 위대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허를 두려워한다는 건 결국 더 큰 의미와 충만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자신이 연약함을 자각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위대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은 공허의 문제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는 공허를 단순히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식한다는 점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다른 동물은 상실을 느끼더라도 곧 본능에 따라 삶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라짐과 죽음과 허물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더 크게 흔들리는 것이죠. 따라서 보내지 못하는 감정은 단순히 누군가를 향한 애착을 넘어 존재론적 불안을 반영합니다. 내가 붙잡던 대상이 사라진 순간 그 공백은 곧 나 자신의 존재 이유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도 붙잡고 불완전한 관계라도 유지하려 합니다. 그것이 사라진 뒤 마주할 나 자신만의 공허가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상실 회피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는 고통을 얻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른바 손실 회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잃었을 때 우리는 실제로는 그 사람보다 잃어버린 나의 안정감을 더 크게 그리워합니다. 또한 애착 이론에 따르면 어릴 적 부모와 맺은 애착 방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 패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이별 뒤에도 상대를 건강하게 보내줄 수 있지만 불안 애착이나 회피 애착을 가진 사람은 이별 후에도 집착하거나 공허를 견디지 못해 다른 대상으로 급히 채우려 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공허에 대한 두려움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허는 반드시 두려움으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파스칼 이후 많은 철학자들이 공허를 새로운 의미 창조의 출발점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직면할 때 인간은 진정한 존재의 가능성을 발견한다고 했고, 니체는 허무 속에서 위범엔 시초일라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보내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공허를 마주하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기회가 됩니다. 연인이 떠난 자리를 홀로 견디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 익숙한 직장을 그만두고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용기, 버려진 물건을 대신할 새로운 공간의 여유. 이 모든 것은 공허를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때 열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허화해야 수 있을까요? 첫째, 고독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음악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처음엔 불안하지만 점차 그 불안 속에서 진짜 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작은 상실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를 버리고 작은 습관 하나를 끊어내는 과정이 사실은 공허를 견디는 연습입니다. 이런 작은 훈련을 통해 우리는 잃어도 괜찮다는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의미를 채우는 것입니다. 공허는 빈 그릇입니다. 그 자리에 무언가를 억지로 채우려 하면 더 불안해지지만 의식적으로 선택해 채운다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배움은 공허를 무의미가 아닌 가능성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끝내 보내지 못하는 건 어쩌면 그 대상이 특별해서라기보다 그 대상이 사라진 자리에 남을 공허가 두렵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공허는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공허를 마주한다는 건 내 안에 진짜 갈망과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연약하면서도 위대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공허를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공허는 우리를 파괴하는 구멍이 아니라 더 큰 의미로 이끄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끝내 보내지 못하는 것은 진정 그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사라진 뒤에 공허가 두렵기 때문인가? 만약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 공허를 새로운 시작의 자원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